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 초현실주의부터 이 추상표현주의까지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작가들 중심으로 해서 떻게 이 그림들이 표현이 되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 마르크 샤갈에 대해서 하고요. 저는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예. 이 초현실주의에서도 또 대표적인 이 화가가 이 마르크 샤갈.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샤갈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샤갈은 굉장히 그 몽환적이고 상상적이고 좀 동화 같은 그런 작가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샤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마르크 샤갈은 뭐라 그랬냐면요. 예술에도 삶에도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이 색깔은 오직 하나이다. 그것은 사랑의 색이다. 하고 이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작가 중에 한 사람으로도 이 마르크 샤갈이 뽑혔고요. 또 20세기 그 색채의 마술사로 불리웠던 이 마르크 샤갈이 이 동화 같은 이 색채에 그의 천진함이 담겨 있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샤갈은요, 좀 그 생애를 보면 전쟁을 겪은 세계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그런 전쟁에서도 잘 극복했고요. 이 샤갈은 또 이렇게 그런 전쟁에 관계된 그런 그 삶을 살다 보니까 좀 이런 그 삶이 이 그림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이런 것들을 많이 꿈꾸지 않았나 하는 그런 그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피카소와 함께 20세기 최고의 화가로도 불려지고요. 이 색채의 마술사로 잘 알려진 이 샤갈은 이 피카소와 함께 20세기 최고의 화가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샤갈은 이 러시아 제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30대에 프랑스로 귀환합니다. 그래서 귀화해서 그의 예술 가치는 이제 굉장히 이제 파리에서 영향을 많이 미쳤고요. 나중에는 이제 미국도 왔다 갔다 하기도 해요. 그래서 98세의 나이까지 아주 장수를 하면서 사는 화가 중에 한 명이고요. 이 샤갈은 이런 유화나 파나나, 스테인드 글라스, 사파 이런 작품들을 많이 남겼고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제1차, 제2차 세계대전하고 이 러시아의 혁명, 또 유태인의 학살 이런 그 몰아치는 이런 전쟁의 거센 그 풍랑 속에서도 놀라운 이 직관으로 이 위험을 피해서 삶과 예술을 이어나가서 그의 가치는 이 미술계의 보물이라고 부르기에 이르렀습니다. 대부분의 작품에는 이런 사랑과 평화, 그리고 그런 고향을 향한 이런 향수의 주제를 이루고 있었고요. 그 작품들은 대부분 이런 환상적이고서도 초현실적인 이런 색채를 사용해서 아름답게 이런 것들을 표현했습니다. 또 작품 속에 이런 끊임없이 나타나는 그런 아내 벨레아와의 그런 사랑들, 그리고 그 사람, 그 러시아의 그 고향 있잖아요. 비테부르크라는 이런 그 그림에 대한 것들이 그림이 있어서 그의 인생에서는 그런 삶과 예술에 진정한 그런 의미를 주는 단 하나의 색깔은 바로 그런 사랑의 색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철학, 그런 그 샤갈에 대한 그런 철학적인 것들을 굉장히 많은 것을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샤갈은요, 본명이 모이스 샤갈이에요. 이 러시아에서 태어나서 이 프랑스에서 대부분의 생을 보냈는데요. 평생을 그 고국 본인의 고향이죠. 러시아를 그리워하면서 살았던 화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그 화가들은 프랑스 출신의 유명한 그 미술가들이 대부분이었죠. 근데 이 샤갈은 이 러시아의 태생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당시에 그런 유대인의 그런 그 학살들도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샤갈은 그것들을 잘 극복하고 살았기 때문에 또 그 남다른 그런 직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잘 피하고 화가 일상을 잘 했던 화가 중에 하나의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 샤갈의 작품들은 대부분의 이런 동화처럼 밝고 유쾌한 그의 그림들이 있고요. 그 이면에는 그 가난하고 박해받았던 그 유대인의 그런 난민의 생애가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이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하고 내전으로 이 시민권이 박탈당하고요. 노르웨이에서는 이런 난민들을 위해서 발급해준 이 난센 여권으로 타국을 떠돌고 다녔고요. 또 말년에는 이 프랑스의 국적을 받을 때까지 이방인으로서의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의 그 국적을 가졌다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 유럽에서 아마 그런 그 내전으로 해서 이 시민권도 박탈당하고 아마 이런 전쟁이라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그 삶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기는 했습니다. 힘들었겠죠, 물론. 예. 이런 샤갈은 이런 몽환적인 초현실주의의 그림으로요. 표현주의를 대표하는 이런 에꼴드 파리 최대의 화가로 어느 한 유파에 고착되지 않고요. 이런 마티스나 피카소와 이런 다른 자기만의 독특한 합봉을 만들어냈어요. 샤갈은 이 피카소나 이 동시대에 활동했던 이런 화가들과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고 하는데요. 이런 낙천주의의 그런 특유의 그 천진함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샤갈의 작품들을 볼 때는요, 굉장히 그 약간 그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피카소, 마티스하고 더불어 20세기에서 어떻게 보면 이 세 사람들이 색채, 화가 뭐 이렇게 평가받기도 합니다. 이 색감들이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이런 화풍의 몇몇 대표작들은 이 뮤지, 벨라와의 행복하기만 했을 듯한 이런 프랑스 생활도 경코 순탄하지만은 않았다는 거죠. 그의 자서전을 보면 이런 삶과 역사적인 질곡 속에 유대인 출신 이런 난민으로서의 고난하고 이런 예술적인 고뇌를 담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힘든 것들을 어떻게 극복을 했고 어떻게 살아갔는지 뭐 그런 그 자서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샤갈의 그 작품들에는요, 이런 숫닭이나 염소, 물고기, 소 이런 것들이 자주 등장하는 이런 동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그런 주인공들과 같은 눈에 띄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거의 초현실주의의 규정이라고도 할 수 있죠. 실상은 이 떠나온 고향 러시아하고 유대인이라는 그런 단어가 그의 작품의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작품 중에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동물 그런 것들이 이 동유럽 쪽에 널리 퍼져서 유대교 종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연인들이라는 그 작품하고요. 하나는 사랑하는 여인들과 수탉이에요. 이것들을 봤을 때 이 샤갈의 작품 중에 평소 애정하는 그림들은 대부분 이런 동화 같은 느낌이라 어릴 때 봤던 이런 동화책의 사파 보듯이 이렇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또 이 먹을 많이 사용하고 또 이런 수채화 이런 것들을 더해서 그려진 작품으로는 이런 한국의 수묵화를 보는 듯한 이런 느낌도 받게 되는데요. 그의 작품이 더욱 친숙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그 동양적인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이런 수묵화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이런 친근함, 동양적인 이런 의미를 갖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게 이제 또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나와 마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그 비프 데스크 위에서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고향을 이제 꿈꾸는 그런 의미겠고요. 이 나와 마을이라는 거에는 이런 눈이 없어요. 그리고 그의 작품에는 수천 수만 개의 날개를 달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런 눈을 묘사한 작품도 없이 이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런 시적인 상상력으로 이런 눈 내리는 골목길을 묘사한 작품이고요. 비텔부스크 위에서에도 이런 영감을 얻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봅니다. 이 작품들을 보면은 이 시가 이제 떠올랐겠죠. 그래서 고향 그런 마을을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이런 소련의 그 붕괴된 후 이 벨라루스에 귀속되었으나 대부분 이런 그 전쟁을 겪은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그 샤갈의 생가만 겨우 복원되어서 지금 몇몇 작품들을 전시하는 그 잔고서가 되었대요. 이게 전쟁 때문에 아마 이 동네들이 다 폭격을 당하고 그래서 아마 남아있진 않은데 워낙 이제 사갈이 유명해서 나중에는 이제 복원이 되어서 이런 조그만 미술관을 만들어지긴 했대요. 나중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자기의 그 샤갈에 대한 그런 향수, 교양, 고향에 대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그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요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출신의 이 프랑스의 그런 표현주의, 초현실주의, 뭐 그런 화가로 뽑히고 있고요. 이 샤갈은 이런 밝고 몽환적인 이런 그 초현실주의 그림으로도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런 그 그림들 때문에 나중에는 이런 입체파의 영향을 받았기도 했고요. 또 예술은 그런 내적 존재에서 이런 외부로 나가는 것이고요. 보이는 그런 사물에서 육체적 그런 결과물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실제 그런 사물들을 표현하는 그런 그림들을 보면 좀 입체파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판화에도 굉장히 뛰어난 그런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성서 이야기를 소재로 한 그런 동판화 그런 것들을 많이 남겼다고 합니다. 샤갈은 그런 유대교 프랑스 화가이지만 또 미국 화가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러나 이 러시아 제국에서 태어난 그였기 때문에 또 러시아 화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화가, 미국의 화가, 러시아의 화가 그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샤갈은 태어날 때부터 악재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어떤 악재냐면요.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도시에 불이 났대요. 그래서 세상은 아기의 탄생을 불길로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터 상점들이 불타기 시작하면서 이웃집들로 번져나갔겠죠. 그리고 1시간 그 뒤에는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고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안전한 곳을 찾아 여기저기 요람을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것 때문에 항상 불안을 느끼며 방랑벽을 겪고 있는지 모른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느낌이겠죠. 1717년에 그 러시아 혁명이 발발 이후에 샤갈은 빕테스크 현 그 벨라루스 도시죠. 그리고 예술 그 코미사르 인민위원회 임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빕테스크의 미술학교를 감독도 했었대요, 샤갈이. 그래서 이런 혁명 축제들을 조직하는 일을 맡아서 샤갈은 그 물 만난 물고기처럼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초현실주의의 그런 혁명 축제를 기획도 했었고요. 또 빕테스크 시민들을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양복 긴 단추 구멍에는 나비 매듭을 단 채 이런 말과 소리의 혁명 만세라고 하는 이런 플랜카드를 들고 행진도 했고요.
또 중마를 탄 여성들도 행진을 하고 뭐 건물 뒤에는 이런 샤갈의 지시에 따라서 뭐 오렌지색 바탕에 파란색 직사각형이 막 그려지기도 하고 또 그 건물 뒤에는 이런 초록색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이 그려져 있고 비테스크에서는 샤갈이라고 쓰여 있는 깃발이 내걸려 있는 그런 그 축제 뭐 이런 것들을 혁명 축제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기획도 했었다고 합니다. 또 20세기 전반의 예술가들은 이런 창작의 자유로움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이 파리로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 종교, 전통을 강요하기보다는 이런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이런 파리의 분위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술가 뭐 이런 창작하는 사람들이 막 이제 몰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파리에서 이런 활동한 다국적 예술가들은 서로 다른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지만 파리는 그들의 다양한 이런 예술의 세계를 하나로 통합시킵니다. 당시 그 파리에서 활동했던 이 예술가들을 가리켜서요. 에콜드 파리라고 불리기도 했었고요. 그들은 그런 미술을 시처럼 또 시를 삶처럼 이상화하는 이런 책으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파리에서 활동했던 그 시기를 에콜드 파리 이런 것들을 한 건데 이것들을 표현한 또 대표적인 화가가 누구냐? 마르크 샤갈입니다. 샤갈은 전 생애 동안 이런 가족과 그리고 러시아 농가의 생활, 고국에 대한 향수, 성서들에 대한 이런 주제를 몽환적이고 시적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회 격변기 속에 그대로 노출된 자신의 삶을 기묘하게 형상화시켰다는 거죠. 또 샤갈은 1887년 이런 러시아 비테브스크에서 가난한 유태인 가정에 9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 자식들이 많았죠. 또 다방면에 재능이 많았던 이 샤갈은 그림을 공부하지만 늘 궁핍했겠죠. 샤갈은 교육을 별로 받지 못했지만 독특한 그런 개성과 기질로 자유롭게 그림을 그려서 처음부터 굉장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했대요. 하지만 이 샤갈은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샤갈은 이 파리시의 예술가에게 제공한 그런 작업실에서 작품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작업실은 이런 파리 근교에 있는 이 도살장 근처에 위치한 이런 벌집 모양의 그런 목조 건물로 벌집이라고 이렇게 불려 있는데요. 그 속에서 이런 작업을 했다는 거죠. 그 벌집이 한 140개 작업실이 있었대요.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그런 예술가들이 성공을 꿈꾸기 위해서 이런 작업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굉장히 조그만 집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서 이런 자기의 그런 작품 생활을 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예. 이거는 샤갈 작품 중에 시간은 뚝 없는 강이다. 이런 작품을 그렸어요. 이것도 보면 이 그림들을 보면 어때요? 굉장히 그 삐뚤어져 있죠? 시계의 이런 그 형태나 이런 것들이 이게 가장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또 시간은 뚝 없는 강이다. 좀 제목도 난해하고 주제도 약간 초현실적이죠. 이 그림 속에서는 이 추시개가 이렇게 어떻게 돼 있어요? 강을 따라 둥둥 떠다니고 이런 날개 달린 거대한 물고기 시계 위에 앉아 있죠. 또 이런 바이올린을 켜고 있죠. 그리고 평생을 이 물고기처럼 산 샤갈의 인생을 빗대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은유적인 표현이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또 샤갈은 이런 놀랄만한 이런 시간 감각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시계라는 이런 것들을 아마 이렇게 그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봅니다. 그는 이런 위험이 닥치기 직전에
자리를 박차고 훌훌 날아 떠나곤 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이런 직감 덕분에 샤갈은 유대인 학살과 스탈린의 대숙청, 나치 강제 수용소를 피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이 직관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굉장한 직관력을 가진 거죠. 점쟁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100세까지 살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보고요. 이런 전쟁 속에서 이 100세까지 살았다는 거는 굉장한 축복이고 어떻게 보면 신적인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샤갈은 100세까지 살면서 이런 전쟁과 잔악성, 유혈 이런 것 한 세기를 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정신은 아니었을 것 같긴 해요. 이거를 정말 내가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을 사실적인 표현을 그렸다면 또 뭐 학살을 당했겠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이런 초현실적인 것들이 나온 것들이 이런 전쟁의 이런 삶에서 이런 초현실주의라는 것들이 또 나온 것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도시 위로입니다. 샤갈의 그림하면 떠오르는 것이 이런 새, 천사, 구름, 푸른 하늘, 면사포, 꽃다발 이런 것들이 들 수 있는데요. 이런 꽃다발에 이 파묻힌 이런 우아한 신부와 신랑이 손잡는 모습, 루드가 있는 풍경, 하늘을 나는 이런 행복한 연인들, 물고 나무선 어릿광대, 뭐 지붕 위에 바이올린 여인주자, 뭐 유랍 대비와 성서 예언자들, 우화에 나올 것 같은 이런 염소와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소박한 이런 마을들을 등장을 해서 이런 도시 위로라는 이런 것들을 그림을 그립니다. 이거는 생일이에요. 이거는 몸을 끼워서 벨라에게 날아오르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샤갈 자신의 생일이었던 이런 것들을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샤갈은 자신의 경험에서 느끼는 그런 감정을 화폭에 옮기는 작업을 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지금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 샤갈과 그의 아내 벨라예요. 그래서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가 사랑으로 이런 대치하면서 사랑의 묘미를 느끼게 될 것이고, 사랑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랑을 안겨주는 그런 기쁨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것이다. 또 이런 생일에 대한 이런 개인적인 추억을 가지는 사랑은 당시를 떠올리게 될 것이다. 이처럼 같은 그림을 감상하더라도 이런 개인의 경험에 따라서 자신의 이런 뉘앙스와 의미를 해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서 그렸습니다. 이게 이제 나와 마을이에요.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죠. 이런 꿈의 세계로 그런 고향을 묘사한 이런 나와 마을입니다. 샤갈은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그런 예술가들을 만나서 교류했고 이런 새로운 작업을 모색하죠. 파리에서 나는 모든 것, 특히 직업으로서의 예술을 발견한 것 같다. 나는 미술관과 살롱전, 어디에서나 나를 알려야 했고, 어떤 미술학교에서도 내가 파리에서 열린 전시회와 그곳의 전시 작품들, 파리의 미술관에서 흥미롭게 발견한 것들을 가르쳐주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파리에서의 작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샤갈은 국제적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름도 샤갈 모시에서 마르크 샤갈로 바꿨다고 그랬죠. 이렇게 나와 마을이라는 이런 작품도 파리에서는 샤갈의 첫 번째 전시에서 출품한 작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화면 오른쪽에 이 녹색의 옆 얼굴이 있죠. 이렇게 옆 얼굴. 네. 이 녹색의 옆 얼굴을 반쯤 이렇게 그렸잖아요. 이게 자신의 모습이래요. 나래요. 그래서 유태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이런 샤갈은 자신의 얼굴의 특징을 이렇게 날카로운 이런 삼각형 코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화면 속에 이런 말, 양, 그죠? 젖을 짜는 여인,
건물들, 농부, 고향의 그런 비테부스크의 그런 모습을 묘사했고요. 이 작품에서 마치 공중에 떠 있는 이런 농무의 건물들, 그 다음에 샤갈에서 고향이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꿈의 세계임을 뜻하고 있죠. 이해부터 이 3년간에 걸쳐서 샤갈은 이 키비스크 시대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이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화면을 이런 원이요. 원, 삼각형, 이런 삼각형들, 예. 그 다음에 사각, 이런 사각들, 예. 이런 구성들은 분명히 키비스크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하학적인 구성은 작가의 흩어진 추상의 이미지에다가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뭐 이런 표현을 가졌습니다. 이 거리를 이렇게 친밀하게 주는 것은 이런 심정에 의한 이런 질서의 힘이겠죠. 그래서 소와 나를 같은 원안에 접근시키고 인물과 집을 시켜서 이런 그 상징적인 표현을 한 거죠. 이런 파리에서 공부를 시작했던 샤갈은 이런 고갱, 고혹, 이런 원시적이며 열정적인 생명력의 감동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그런 마음속에 있는 자신의 고향 비테브스크의 인상파가들보다 더 가감하게 그렸고요. 그리고 이런 소와 마주한 초록색 얼굴이 이 뒤집혀 있는 듯한 사람들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에펠탑의 신랑 신부입니다. 그런 샤갈의 캠퍼스에서 사랑하는 여인이 하늘을 날고 또 이렇게 둥둥 떠오르는 이런 신랑 신부를 위해서 염소가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죠. 이렇게 바이올린이 연주하고 있습니다. 꿈과도 같은 이미지, 상상한 듯 묘사된 이런 환상의 장면이죠. 우리가 샤갈을 기억할 때 이런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이미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러시아의 유대인 이런 빕테스크에서 태어난 이런 그 유년기를 보냈던 샤갈이 23세에 파리로 이주하면서 프랑스 화가들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한 작품들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샤갈은 이런 고향에 대한 향수 그리움, 그리고 그 평생의 여인인 이 벨라와의 사랑, 심지어 이런 전설과 신화 속까지도 그런 그 사랑하는 그 아내 벨라에 대한 그런 것들의 영역을 확장을 시켜서 이런 그림들을 그립니다. 이것은 다윗 왕이에요. 이 샤갈은 이런 성서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그림을 그렸고요. 또 이런 그 사파, 그 다음에 이런 그 죽은 영혼, 성서, 이런 것들을 많이 의뢰가 와서 이런 그림들을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업량이 많았지만 화가는 지치지 않고 이런 열과 성을 다해서 그것들을 다 그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서 이야기 뭐 이런 그림들도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이런 그 성서 이미지에 이런 이미지들을 율법함을 받는 모세, 십계반을 부르는 모세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약간 이런 성서적인 이야기들을 그림들을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런 나치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느냐? 미국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아내 그 벨라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아주 힘든 시절을 보내요. 그래서 1950년에 이 남프랑스 지중해 연안에 자리를 잡으면서 그의 인생의 중요한 이런 성서 연작을 그리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죽음으로 인해서 아마 이런 신적인 이런 그 신앙적인 것들을 갖지 않아난 생각을 하고요. 1950년에는 이제 모든 전쟁이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문에 이 나치의 탄압이 그때는 나치들을 다 죽였거든요, 거의. 그래서 미국으로 이제 이주를 하죠. 그래서
이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는 다시 파리로 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그 다윗의 왕 율법함을 하는 모세, 조금 전에 보여줬던 이런 십계판을 부르는 모세, 홍해를 건너간 이런 종교화의 이런 인물들을 이런 그 독특한 조형화된 이런 시적인 이미지로 구성해서 이런 그림들을 그립니다. 그리고 이 서커스에 대한 이 샤갈의 관심은 유년 시절에 보았던 이런 집시의 광경, 성인이 되어서도 이 서커스의 공연, 미술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연극들에서 인상들에서 생겨난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형 서커스예요. 샤갈은 이 서커스 그림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작품으로 이런 흰색과 블랙, 그리고 율동적인 이런 패턴의 곡선들, 신비롭고도 엄숙한 이런 분위기를 자아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서커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약간 그 초현실적인 이런 이미지들로 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어두운 그림들을 이렇게 많이 그렸고요. 벨라가 죽은 후에는 또 다른 이런 어두운 색채로 이렇게 장식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환경적인 요인을 많이 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벨라의 묘미를 안고 우는 이 샤갈의 모습입니다. 이것들도 이렇게 샤갈에 대한 이 벨라를 그 아내를 굉장히 사랑했었던 것 같아요. 예. 이거는 빕테브스크의 루드입니다. 이렇게 신화적이고 동화적인 이런 몽상과 같은 세계를 그렸겠죠. 그리고 이런 나와 마을, 그 다음에 이 거대한 소 위에 소가 있고 그 거대한 이런 초록색 얼굴, 그게 아주 굉장히 그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비테브스크 위에 루드 마을 위에 여성의 몸이 둥둥 떠다니는 것은 이 현실의 세계라고는 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이런 무의식의 바탕으로 이런 환상 세계를 표현한 이런 초현실주의의 활동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달리와는 이런 초현실주의 화가들과는 조금 다르고 이 프로이트의 이론을 근거해서 이런 무의식과 세계를 표현하고자 했고요. 자동기술법들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그림을 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기술법을 사용한 초현실주의와 샤갈의 환상세계는 좀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샤갈은 이런 무의식의 근거를 있으나 이런 창작에 의해서 의식적인 선택으로 이런 미적 가치를 부여해서 결과를 만들었고요. 이런 샤갈의 환상세계는 이런 초현실주의의 무의식적이지만 그 중에서도 이런 성적 욕망을 토대로 하는 것과는 달리 자신의 그런 삶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런 고향 마을, 고향에 대한 이런 신화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환상세계를 꾸려나가는 것들이 이 샤갈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환상세계를 다뤘다는 점에서 공통점은 있을지라도 이 환상세계의 구체적인 모습과 표현 과정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인상주의 이후의 이런 미술의 내용적, 기법적인 이런 그 특징들의 변화는 샤갈의 회화에 탄생했던 시대의 형성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사소하고 원시적인 소박한 무언가를 담고자 했던 이런 고갱과 마찬가지로 샤갈 또한 이런 현대 미명가는 어린 시절의 그런 추억이나 고향의 그런 향수, 그리고 소박한 자신의 경험 세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일생을 그런 전쟁과 사회 격변의 그런 소용돌이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샤갈은 굉장히 소박한 그런 환상 세계를 가질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도피, 이런 것들을 도피에 삶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대 문명이 낳은 전쟁의 파괴성이나 이런 자본주의의 상업성, 이런 것들이 다 도피에서 오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고갱이 이런 유럽 사회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타히티로 떠나잖아요. 그런 것과도 좀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겠죠.
이 고갱이 모든 것을 버리고 순수함을 찾아 떠났다면 샤갈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런 인간성, 이런 그 치유, 나름대로의 그런 치유, 화려한 색감, 이런 것들을 자신의 그런 세계를 표현하려고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현대문명의 이런 문제와 모순을 하나하나 짚어서 반박하는 이런 방식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자신만의 세계를 그려서 그런 그 어린 시절의 순수함, 이런 세계에 이것들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이 샤갈의 작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